안녕하십니까. 농작물을 사랑하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저는 손해평가사 박재용입니다. 오늘은 모의고사 1회 5강이고 11번부터 15번, 이제 여러분들은 패턴을 11번부터 15번은 2차 2과목에 5점짜리다 이렇게 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자, 5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위험 수학 감소 부장 방식 과수 품목의 과중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아래 농지별 최소 표본 과실수를 답란에 쓰시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제가 볼 때 지금까지 출제된 것 중에서 베스트 오브 베스트입니다. 이것이 가장 많이 나오는 이유는 과수 품목, 즉 종합위험 수학 감소보장 과수 16종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과중조사란 말이죠. 그러니까 시험에 자주 나온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과중조사가. 과중조사 중요하다. 그래서 품목별, 품종 이렇게 있을 때 품목, 그리고 품종이 있을 때 이 농지당이 중요하다. 농지당. 그래서 품종당 20개는 확정되어 있다. 이거 20개 정도 딴단 말이죠. 그러니까 계약자들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줄이면 좋을까? 왜냐하면 따고 난 뒤에 상품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을 보상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품종당 20개는 공통이더라. 공통. 그리고 농지당에 이제 비싼 거는 조금 적게 하자 해서 농지당 할 때는 좀 적은 걸로 하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정확하게만 인식하면 문제될 것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비싼 게 샤인머스켓, 포도, 그리고 망감류가 되겠죠. 제주도에 나오는 망감류. 망감류 같은 경우에는 농지당 30개를 제한하기 때문에 품종이 하나니까 20개겠죠. 근데 농지당 30개이기 때문에 최소는 30개를 땁니다. 한 품종에서. 그리고 참다리는 포도와 1군에 해당되는 포도와 망감류는 30개, 자두와 복숭아도 1군이지만 요거는 40개 이상이 농지당의 최소 기준이라고 해요. 40개. 나머지는 다 60개죠. 참다리 60개, 그 다음에 자두도 60개. 이렇게 농지당을 기준을 써놔야 됩니다. 한 개니까 20개 품종이지만 최소 기준을 미달하기 때문에 30개. 참다리는 곱하기 20개 하면 40개가 되지만 최소 기준이 60개란 말이죠. 그러니까 60. 자두도 이제 바뀌었죠. 자두도 품종당 하면 20개가 나오지만 농지당 40개로 바뀌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답은 40개가 될 거다. 복숭아도 20개지만 농지당 40개이기 때문에 40개. 자두는 20개가 되기 때문에 80개니까 농지당을 충족하기 때문에 80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출제가 유력시 되는 것이 바로 온주밀감이죠. 온주밀감은 5점짜리든 15점이든 거의 제가 볼 때는 90% 이상 나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온주밀감만 보면 바로 문제를 자꾸만 푸는 연습을 해야 된다. 그리고 동상의 과실손해 보험 특약에 가입한 농지의 계약상을 보고 물에메타 팔아. 보험가입 금액, 가입 면적, 자기부담 비율. 그리고 조사 내용을 이렇게 나열식으로 주는 이유는 시간을 이렇게 많이 소요되도록 하기 위해서 요즘은 박스를 잘 안 줍니다. 이렇게 쭉 나열식으로 준단 말이죠. 그렇게 수학기 잔존 비율을 줬다 했을 때, 지금 우리는 구하고자 하는 것이 동상의 과실손해보장 특약에 가입한 계약상을 보고 이렇게 해서 쭉 읽어보면서 디자인을 해야 된다. 그래서 무릎 이런 위의 내용 참고해서 보상하는 손해로 판명되었을 경우 동상의 보험금의 손해액을 구하는 계산가지와 값을 쓰라. 손해액의 원 미만은 절사하라. 그리고 자기 부담금을 계산가지과 값을 쓰라 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자, 이럴 때 문제를 보면서 디자인을 하면 되겠죠. 다 풀 때 자기 부담금하고 손해액을 구하는구나. 손해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손해액은 과거 곱하기 현재 곱하기 지금이다. 요렇게만 딱 해놓으면 된단 말이죠. 근데 지금에 있어서 우리는 동상의 피해율 조사는 춥기 때문에 30% 50%가 없습니다. 80%형과 100%형만 빠르게 조사를 한단 말이죠. 이때 조사할 때 미보상 비율을 조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보상 비율을 조사를 하니까 이 과거에 있는 데이터를 바꿔줘야 되겠죠. 미보상 비율이 적용된 주계약 피해율을 미보상 비율 전액값으로 환산해 줘야 되는 것이 온주밀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미보상 비율을 딱 한 번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딱 한 번 적용하기 때문에 과거 했던 거는
미보상 비율 전의 값으로 가.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미보상 비율 전의 값은 40%지만 0.4지만 너는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 20%를 적용한 요것이 되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는 구하면 50%를 계속 눈으로 봐도 0.8분의 0.4니까 바로 50%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는 50%를 써놓으면 된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전액값은 50%다 0.5다 50%를 써놓으면 제일 틀릴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하나를 찾았단 말이죠. 과거라고 하는 것은 보험가입 금액에서 그래서 보험가입 금액이 3천만 원이기 때문에 3천만 원 곱하기 100%에서 기사고 비율이죠. 주계약 비율을 기사고 비율. 요게 이제 기사고 비율이죠. 그 표현을 기사고 피해율이라고 하자. 용어를. 그러니까 100% 기사고 피해를 빼준다면 0.5로 빼. 이게 과거에 일어났던 보험가입 금액에서 제가 이렇게 쓰는 이유는 이론수는 3천만원 마이너스 3천만원 곱하기 이렇게 하는데 이게 더 편하죠. 3천만원에서 100%에서 50% 기사고 피해를 뺀 이것을 가지고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는 얼마나 남아있지 하는 게 수학기 잔존 비율이라고 하자. 그러면 사고 발생 일자만 하면 되겠죠. 사고 발생 일자만 알면 된다. 요거는 주어질 거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고 발생 일자를 하니까 사고 일자가 1월 12일 대입을 하려고 하는데 혹시나 조사자가 농지 상태 및 수학 정도단에서 기준 일자를 1월 9일로 수정했다. 이론서에 이 부분은 복분자가 나오지만 요거는 실무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 지문에 주면 바로 대입이죠. 지문이 가장 업무 방법보다 우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1월 같은 월이니까 1월 달에 일어났을 때는 이 공시에서 9일로 한다. 이렇게 해서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수학이 잔존비율 9일로 해서 해버리면 이게 25.034% 나옵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대로 25.034%를 계산기를 통해서 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계산기를 두드릴 때 100-68은 바로 암산이 되죠. 32니까 계산할 때는 31을 바로 대입을 하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계산기를 천천히, 왜냐하면 우리는 이것도 완벽히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대 가로해서 하지 않습니다. 그냥 암산이 가능한 건 30, 지금부터 연습해야 가능하다. 32 곱하기 32 마이너스 32%가 남아있다. 남아있는 중에서 마이너스 0.774 요것도 괄호를 안 해도 되죠. 곱하기 뒤에 나오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버리면 25.034%입니다. 답이 계산한 값이 %입니다. 그죠? 034%가 나왔고, 그리고 과거도 나왔고, 현재도 나왔단 말이에요. 25.034%. 요때 주의할 것은, 이거는 50%를 미리 정수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실수할까봐 25%니까 0.25034 하고 곱하기 지금 이제 동상의 피해율 조사를 하겠죠. 80% 피해 30개, 100% 피해 5개니까 정상이 65니까 우리는 항상 피해율 조사를 할 때는 전부 다죠. 정상 피해형. 요거 하니까 딱 더하니까 100개가 딱 나오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맞다. 80% 피해가 30개, 38, 24개. 플러스 5개, 29개니까 29%. 미보상 비율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번에 필이 꽂히면, 이론수에는 여기에 동상의 피율이라고 하던데, 근데 미보상 비율을 주면 당연히 곱하는 거예요. 모든 작물은 미보상이 있을 때, 피해율 할 때, 미보상 비율을 곱해주는 것이 맞다는 거지. 이거는 뭐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거기다가 문제에 주어졌기 때문에 적용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또 고민하는 사람 많아요. 이론수에 보면 유일하게 동상의 피율은 분모는 전부 다에다가 분자만 가지고 그게 동상 비율 맞아요. 근데 미보상 비율이 있으면 항상 이렇게 문제에 주어진 조건이면 따지지 말라. 이렇게 해서 세트로 구해버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다른 조건이 없을 때는 한 줄 풀기를 하면 제일 간단하죠. 100개 중에서 쓸 때는 29개 바로 쓰면 되겠죠. 답안지에 이렇게 써놓고 곱하기 우리가 할 때는 이렇게 쓰면 정확하게 답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3000 곱하기 1 마이너스
50%. 그것이 과거에 있는 거. 현재는 수자는 밑에다 구해야 되겠죠. 수확량 잔존 비율 해서 이것을 써주면 되고. 그 답안은 한 줄. 그죠? 손해액은 하면서 한 줄로 쓰면 되는 거죠. 손해액은 하고 한 줄, 또 두 줄. 그 다음에 필요한 뭐 동상의 비율 조사를 바로 이렇게 해도 되고, 여기서 뭐 소좀 올리라고 하면 밑에서 풀어서 올리면 되고, 아무 조건이 없기 때문에 바로 한 줄 풀기로 하면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기사고 비율도 여기서 50% 필요하다면 기사고 비율을 문제에서 계산 과정과 값을 쓰라고 했으니까 최소 수확기 잔존 비율을 구하고 기사고 비율을 구하고 동상의 비율을 구하는 것은 밑에 쓰는 것이 어차피 한 번은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연습제 쓰지 마시고 바로 답안지에 쓰는 연습을 해서 답안지는 충분하니까 널널하게 풀면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러면 전부 다 체크가 다 됐죠. 하고 난데 내가 뭘 빠뜨렸나 봐요. 그래서 내가 급하게 12를 했더라도 읽어보니까 이게 미처 못 봤다면, 그래서 주어진 조건은 체크를 반드시 하라 하는 부분을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위의 내용을 참고해서 자기 부담금을 구하는 계산 과정과 값을 써라 라고 했기 때문에 이 계산 과정과 값을 그냥 0을 써버리면 틀리겠죠. 계산 과정과 값을 쓰라 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볼 때 요거는 계산 과정을 좀 써줘야겠구나. 그래서 자기 부담금의 기준은 자기 부담금은 우리가 답은 알죠. 자기 부담금이 할 때 주계약 비율이 지금 여기서 문제에서 주계약 비율이 주어졌죠. 주계약 40%니까 자기 부담 비율은 15%니까 피해가 자기 부담 비율 초과했기 때문에 0을 알고서 풀면 됩니다. 그죠? 자기 부담금은 절 가주자. 그래서 암기팁은 절의 가주자. 이렇게 핵심 단어를 외우라 그랬죠. 절대값을 쓰더라. 그래서 제가 적과점 품목할 때도 2월 될 때 절대값을 쓰는 이유가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은 거죠. 그러면 여기서 절대값, 보험가입금액, 절 가주자. 보험가입금액이 3천만원, 3천만원 이렇게 써도 됩니다. 저는 이렇게 씁니다. 왜냐하면 공 쓰는 게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3천만원 곱하기 최소값을 한다. 민 해서 주계약 피해율이 40%니까 0.4에서 자기부담 비율이 15%, 0.15하고 컴마 0하고 비교해라. 절대값 쓰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그렇게 해서 이게 큰 값이 0이니까 0이 돼버렸어. 그래서 여기서 0원이다 이렇게 쓰면 5점을 정확하게 확보할 수 있다. 5점이니까 5분의 2 풀어야 되는데 지금처럼 애매한 사항도 다 체크하면서 풀어도 5분에 풀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다음 문제 13번 종합비용 방식 수학 감소보장 밭작물 품목별 수확량 조사 적기. 이거는 시험에 나온다고 보여지죠. 항상 3배수에 시험 들어가기 때문에 마지막에 수확량 적기도 베스트에 들어갑니다. 자주 나옵니다. 자, 이번에 시험에 나온다면 단호박이 나올 확률이 높죠. 단호박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강의할 때 이거는 나올 수 있다. 이번에 수확량 조사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호박이다 했을 때 우리는 호박을 봤을 때 요거 꼭지, 예, 그죠? 꼭지 부분을 과병부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정확하게 한자로 과병부라고 하자. 예, 요런 거는 정확하게 써주고 되고, 뭐 꼭지 써가지고 또 이의제기 해야 될 사항도 있으니까 우리는 과병부라고 해서 주어진 용어를 그대로 좀 쓰자. 그 다음에 가을 배추는 오므라드는 결구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나올 수 있는 부분에서 했습니다. 당근 수확 적기는 당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지 했을 때 이 겉잎이죠. 그래서 겉잎이 짐에 닿는 것. 그래서 당근이 이렇게 생겼단 말이죠. 이렇게 쭉 생겼는데 이파리가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수확 적기는 날 잡아가라 했을 마지막 수확 적기에 지면에 닿을 정도로 지면에 닿았다. 무엇이 겉잎이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겉잎이다 해서 쓰면 되겠습니다. 생강이 시험에 또 나올 수 있죠. 생강일 때 생강이 비대가 종료된 시점 언제가 땅속에 있기 때문에 비대가 종료된 걸 표시를 하겠죠. 파종 후 180일 이후가 되는데 경북 지역은 10월의 마지막 밤 입은 날이에요. 입은 날 하루 전입니다. 입은. 그러니까 10월 마지막이 31일이니까 10월 30일이 되겠네요. 입은 날이니까.
그래서 10월 30일이다. 요거는 충남 지역은 11월 초. 그렇게 이게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요 부분은 수학 적기에 대해서 시험 나올 수 있는데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보다는 그죠? 다른 품목에서 대상 품목이 다른 데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AI 설명은 제가 첨부해 놓겠지만 AI 설명은 천천히 읽으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4번. 자, 원해 시설이 자주 나오죠. 원해 시설 사고가 발생했다. 다음에 조건을 참고해서 물음에 답하라. 고정하우스는 1년 단위로 보험에 가입하였고 사고 일자는 각각 다른 일이다. 이 문구가 주어지지 않으면 통상적으로 같은 날에 사고가 난 걸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차이점이 뭐죠? 지금까지는 같은 날에 사고가 났기 때문에 손해의 감가 후 금액. 자, 그러니까 원해시설이니까 다른 부분 없이 심플하죠. 그러니까 손해가 났다 하는 것은 감가 후 금액을 이야기한다. 요만큼 났다. 이만큼 났을 때 우리는 같은 날짜, 같은 날 사고일 때는 합산해서 2,750만원이에요. 그죠? 2,750만원이 사고가 났었기 때문에 이것은 275만원. 자기 부담금이 이렇게 되는 거죠. 10%를 먼저 계산합니다. 이 한도 낸데 이것은 구조체 사고이기 때문에 3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 최고 100만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100만원이다 해놓고 안분해 주는 거죠. 지금까지 이게 시험에 나왔단 말이죠. 안분해 준다는 것은 100만원을 가지고 총 2,750만원 중에서 1,200만원이다. 이렇게. 단위가 클 때는 만원 단위가 낫겠죠. 그 마지막 한번 볼까요? 그러면 100만원 중에서 2,750만원 중에서 50만원이 사고 났다 하면 계산을 해볼까요? 왜냐하면 이것이 아무 말이 없기 때문에 피복제 단독 사고가 아니죠. 구조체 사고가 있기 때문에 100만원 곱하기 분수기는 50하고 그 다음에 2750을 했을 때 이 금액은 18,018 나오는 거죠. 그럼 단위를 갖다가 문제에서 줄 거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18,000 천원 단위 절사하면 18,000이 된단 말이죠. 자, 이럴 때 구조체 사고, 피복제 단독 사고란 말이 없으면 구조체 사고 맞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다시 30만원 하는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해줍니다. 왜냐하면 이미 결정이 100만원 한도가 됐기 때문에 A동, B동, C동에 합산해서 계산상만 필요한 거지 같은 주인이 어차피 100만원 내면 되는데 요렇게만 할 뿐이지 한도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18,000이 답이다. 요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한꺼번에 우리는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시동사고는 피복제, 죄송합니다. 시동사고는 피복제 단독사고니까 그래도 10만원을 이렇게 쓰는 사람은 있겠죠. 18,000을 10만원 쓰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죠? 이런 게 중요하죠. 시동사고는 피복제 단독 사고로 조사가 됐다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체크를 반드시 하지 않으면 저처럼 이렇게 실수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안분해 준다 했을 때는 그 금액이 나온 금액 그대로 한다. 5만원 나왔으면 5만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버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것이 각기 다른 사고가 이제 나올 수 있다. 왜? 지금 합산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을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A동 사고일 때는 1,200만원 사고 났고 그 다음에 A동에 직업보험금 계산가니까 값을 쓰라고 했고 C동이니까 요거는 A동과 B동은 구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A동만 구하면 되겠다. 그래서 A동에 대해서만 구하면 되겠다. 보험금은 쉽죠? 1,200만원 1,200만원 뭐 다른 게 없죠. 왜냐하면 농업용 원해시설하고 비가림시설 농업용 시설물 및 부대시설과 비가림시설은 비례보상이 없기 때문에 깔끔하다. 그러니까 손해난 거 다 줘야 되죠. 120만원 마이너스
수리복구 하지 않았다 해서는 그래도 감가 후 정해졌기 때문에 1200만 마이너스 이것의 10% 120만원인데 120만원은 100만원 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100만원 이렇게 쉽게 시험이 나왔죠. 이렇게 기출문제 보면 두 번이나 이렇게 쉽게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는 부분으로 나왔다는 거. 그 다음 시동을 구해야 되죠. 시동은 50만원이니까 시동은 50만원이더라. 그래서 50만원 마이너스 5만원인데 10%는 5만원인데 최소 기준이 10만원부터 요거 안 보면 틀리죠. 피복제 단독사유이기 때문에 10만원부터 30만원 사이다 자기부담금이. 그러니까 이것의 10% 5만원이지만 이 5만원은 최소 10만원 기준을 따르기 때문에 이렇게 40만원이 답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시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어렵게 나온다면 또 이렇게 동일사고 일대를 같이 대비해 놓으면 좋을 것 같다. 시설 문제는 계속해서 하면서 제가 천천히 설명할 테니까 잘 따라오시면 시설 파트도 우리는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음 문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 이게 이제 나올 수 있죠. 그래서 다음 조건에 따라 종합위험 원예시설 작물의 경과 비율을 담당해서 왜냐하면 이처럼 원예시설 작물, 생산비 보장 밭작물, 버섯 작물에서는 이 경과 비율이 중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경과 비율이 항상 나오면 이 문제가 나올 거다. 경과 비율에 대해서 나온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모든 표준 생장일수와 표준 수확일수를 다 암기할 수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문제에 따라서 좀 요령껏 분자는 주어지는 값이니까 분모는 뭐 이렇게 딱딱 감을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까지 트렌드였으니까 다 주어질 건데 혹시 10년에 한 번씩 안 주어졌을 경우를 대비하자. 그래서 수박이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다. 수학은 수학기 중이냐 이전이냐에 따라서 다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시험에 나올 부분이니까. 그래서 부장님, 부장 딸들, 부장의 딸들이라고 하는 복수는 딸이 4명이라는 거죠. 알파는 40%더라. 그죠? 그 다음에 무시당하고 쪽팔리고 쑥스럽다. 그래서 무시, 쪽쑥, 시금치, 쪽파, 쑥갓. 요거는 쪽팔리니까 10원이다. 요 부분을 적어놔야 돼. 그리고 여기서 유일하게 변수는 제재라, 꺾었을 때. 그래서 품목은 암기를 안 했더라도 제재라는 말이 나오면 됩니다. 요럴 경우, 제재라일 경우는 우리는 20%를 적용하더라. 알파 값이. 요렇게만 하고, 부장님은 부추, 장미는 부장님이니까 나이가 많으니까 경과 비율이 없습니다. 그죠? 경과 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렇게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딸들에서 주의사항은 뭐냐? 멜국수 한 그릇. 제주도 가면 멜이라고 하는 것은 멸치국수죠. 멜국수 한 그릇. 한 그릇. 이렇게 써놔야 됩니다. 이것도 중참이라고 써야 됩니다. 중참. 중참에 점심때 배고프니까 일하면서 멜국수. 멜은 멜론이고 국은 국하고 수는 수박이죠. 멜론, 국화, 수박 한 그릇 중참으로. 그러니까 중이라고 하는 것을 수학기 중이다. 수학기 중일 때만 이렇게 한 그릇이니까 100% 1을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렇게 해버리니까 이것이 문제가 나온 게 수학기 이전이니까 전혀 관계없이 부장님이 하고 무시쪽수 해당되지 않으니까 이 품목이 다 들어가는 거죠. 이 품목은 40%가 들어가는구나. 알파 값이 경과비를 물어보는 것은 수박이라고 할지라도 수학기 중이 아니면 수학기 이전일 때는 40%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된다. 그러니까 40% 0.4 플러스 수학기 이전은 생표, 생장일수와 표준 생장일수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박 같은 경우에 생장일수는 50일이다 해서 50을 하면 되고 표준 생장일수는 100일이다. 그러니까 계산기는 0.4분의 100분의 50은 50%죠. 0.4 플러스 알파. 이렇게 큰일 날 뻔했는데 천천히 쓰지 않으면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죠? 1번은 알파 플러스. 그래서 이 부분은 알파 플러스 준비기 생산기수 플러스 남은 것.
1-알파 곱하기 생표다라고 문제지에다 적어놓고 답안지에 바로 쓰면 되죠. 알파는 40%더라. 플러스 1-알파는 60% 바로 나오죠. 0.6 곱하기 생표에서 100분의 50 주어진 값 그대로 하면 0.6에 50%니까 30%는 70% 되겠네요. 이렇게 또 암산을 계속하면 여러분들이 써놓고 간단한 부분은 시간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이런 암산을 하는 게 좋다. 그래서 60%에 대해서 50%니까 30%니까 70%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70%가 되겠다. 그 다음에 수학기 중사고의 경과비율을 수학기 중일 때 수박은 무조건 100%더라 해서 100% 쓰면 되죠. 이건 뭐 간단하죠. 그 다음에 카네이션 수학기 중사고의 경과비율이다. 카네이션. 카네이션? 많이 들어봐. 제지라라고만 자꾸 암기하다 보면 안 돼. 아무 말이 없기 때문에 카네이션도 우리는 수학기 중이니까 100%에서 마이너스 수표다 정도. 그죠? 카네이션은 101 마이너스 수표. 아무 제한 없죠. 카네이션 수학기 중사고비율이니까 1 마이너스 수표다. 이렇게 여기서 1 마이너스 표준 수학일수. 그래서 표준 수학일수는 없네요. 그 카네이션 수학일수는 111인데 표준 수학일수는 없습니다. 안 주어졌습니다. 암기하라는 거죠. 가끔씩 나온단 말이죠. 이때는 제가 볼 때는 감각적으로 224를 해서 50%를 지금부터 연습해 놓으면 맞출 수가 있다. 그래서 다 암기하는 것보다 이런 시험이 나오도록 당하지 말고 출제자가 분명히 딱 떨어지는 것도 주었을 거다 하는 것이 그 많은 품목을 다 표준 수학일수와 표준 생장일수를 다 암기하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요거 해봤자 1점짜리니까 그죠? 1점 때문에 그것을 다 나오기도 확률적으로 어려운 걸 다 암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하는 게 제 생각이고 지금까지는 이렇게만 풀어도 다 풀렸기 때문에 좀 하자. 자, 국가에서 제재라 재배가 나왔다면 수학기 이전 사고의 경과 비율에 제재라기 때문에 꺾었다. 20%. 그래서 제재라기 때문에 국하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겠죠. 40% 꺾었으니까 20%다. 수학기 이전이니까 20% 플러스 1-20%니까 0.8이 바로 나오죠. 이렇게 써주면 된다 이죠. 그래서 생표 수학기 이전이니까 생장일수 표준 생장일수가 국화 스탠다드형은 생장일수가 60일이네. 60일이고 표준 생장일수는 국화는 120일이네. 120일. 요것도 딱 보면 120일 60이니까 50%고 80%의 반이니까 40%니까 이거는 60%를 바로 쓴다면 시간이 좀 더 줄지 않을까. 그러니까 암산도 평소에 간단한 거는 이렇게 연습을 하면 시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1과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제 다음 문제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